자, 통합과학 B 첫 시간 시작해볼게. 책은 58쪽을 펴줄래? 제목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부터 배울 거야. 차례에서 보면은 이 큰 2단원 자연의 구성물질이 통합과학 B의 이번 중간고사 범위라고 했지. 소단원을 보자면 1번 지각과 생명체, 2번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 3단원은 신소재야. 자, 오늘은 1단원을 배울 거고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거야. 왜 제목이 지각과 생명체냐는 거지. 지각은 지구에 있는 땅의 껍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땅의 껍질. 그리고 생명체는 우리 사람 같은 인간의 몸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땅의 껍질과 이 생명체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같은 한 단원으로 묶었냔 말이지. 이게 공통점이 있거든. 이 공통점을 이해하면은 이번 단원 마스터한 거야. 자, 처음에 일단 지각부터 보자. 지각 다 본 다음에 생명체 볼 거야. 자, 지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스케일에서 작은 스케일로 한번 가볼게. 58쪽 보면 자, 가장 큰 스케일 우주부터 시작한다. 우주. 그 다음 지구. 그 다음 지각. 체크해둘래?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 우주, 지구, 지각. 우리가 진짜 궁금한 부분은 지각이지만 우주부터 들어가 보자는 거지. 우주를 총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주요 원소는 뭐냐? 수소와 헬륨이래. 자, 외워야 돼.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두 가지 외워야 돼. 수소, 헬륨. 근데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한글 말고 원자 기호로 외우자. 수소와 헬륨, 원자 기호 기억나니? 중학교 때 배운 거 적으면서 외우자. 수소는 H, 헬륨은 He. 이 앞에 숫자는 뭐냐? 원자 기호에 따른 원자 번호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이름 순서대로 학번을 정해주잖아. 얘네도 얘네만의 그 특성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했거든. 이 번호와 원자 기호를 당분간 까먹지 않게 같이 얘기해 줄게. 자, 1번 수소 H, 2번 헬륨. 그리고 원자 기호를 쓸 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는 게 국룰이야. 두 번째 글자부터는 소문자로 쓴다. 자, 그럼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네 가지가 가장 많네. 그 아래 니켈부터는 너무 작은 비율이라 외우지 않을게.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네 가지 적어볼게. 26번 철, 26Fe 라고 적자. 적으면서 외워라. 산소는 8번 O, 8번 O. 규소는 14번 Si. 첫 글자만 대문자다. 예, 규소는 한국말로는 규소거든. 근데 영어로는 실리콘이라고 해. 많이 들어왔지? 예, 그래서 실리콘의 앞글자를 따서 SI라고 쓰는 거야. 14번 규소. 마그네슘도 자주 나오는 애야. 12번 마그네슘. 마그 앞글자를 따서 MG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지구는 철하고 산소가 제일 많네. 철하고 산소. 그 다음 우리의 주인공 지각까지 왔다. 땅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를 외워줘야 한다. 산소 8번 O, 규소 14번 Si. 우리의 주인공은 지각이니까 지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외우자. 산소와 규소. 누가 더 많아? 산소와 규소 중에. 산소가 더 많지? 요걸 기억해줘. 산소가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위에 우주, 지구에서 외워야 될 건 뭐냐? 가장 많은 원소 두 개까지는 외워줘. 모의고사에 항상 많이 나오는 거야.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두 가지가 뭡니까? 수소, 헬륨.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두 가지가 뭡니까? 철, 산소.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외우자. 당연히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 두 가지. 산소, 실리콘, 규소 외워야 하고. 자, 59쪽으로 가볼게. 그러면 첫 번째 줄 읽어볼게.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돌멩이야. 땅을 구성하는 돌멩이는 대부분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밑줄 긋자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 규소 까먹었을까봐 나는 다시 적어줄게. 규산염 광물 밑줄. 규산염 어려운 말 아니야. 규소와 산소가 적절히 합쳐져 있다라는 뜻이고 광물은 돌멩이란 뜻이지. 당연히 지각에 땅 껍데기에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았으니까 얘네 둘이 합쳐진 그런 돌멩이 광물이 제일 많지 않겠어? 그걸 규산염 광물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규산염 광물은 SiO 삼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라는 말이 나오네. SiO 삼연체 밑줄 그어볼래? 이거 SiO 삼연체라고 안 부를 거야. 한국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필기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를 거야. 내가 규산염 삼연체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그러면 규산염은 규소랑 산소랑 합쳐져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 사면체만 알면 되겠네. 사면체는 수학에서 그 입체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 네 개의 면이 있어서 사면체야. 근데 그 네 개의 면이 다 똑같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요게 바로 사면체거든. 우리 59쪽 아래 보면은 빨간색과 회색으로 규산염 사면체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입체 구조를 준비했어. 이거 봐봐. 자, 어때? 얘가 입체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떤 모양인지 알 것 같아? 자, 얘 이 옅은 회색 애들을 다 이어봐. 그러면 삼각형 모양이 돼. 이 삼각형이 옆쪽에 3개가 있고 바닥 쪽에 1개가 있고 해서 총 4개의 면이다라고 해서 사면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피라미드 모양 알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모양. 얘가 바로 사면체 모양이야. 그런데 이 사면체가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규소와 산소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산소를 꼭지점에 4개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내가 색칠해 볼게. 여기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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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그럼 규소는 어딨냐? 가운데 있다는 거야. 가운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규소가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4개를 이어서 멀리서 보면은 피라미드 모양, 사면체 모양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적어놨네. 그래서 산소가 빨간색이고 규소가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빨간색, 회색은 아니야. 보기 편하게 2개를 다른 색깔로 분류해 놓은 거야. 거기다가 59쪽에다가 산소, 규소의 원자 기호를 까먹지 않게 적어둘래? 산소는 O, 규소는 SI. 8번, 14번인 건 당연히 알아야 한다. 자, 산소와 규소 중에 아까 누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랬지? 지각에서? 산소가 더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지 산소가 이렇게, 규소는 하나인데 산소는 주변에 4개가 둘러져 있어. 얘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거야. 자, 산소와 규소가 지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이루는 원소인데 얘네가 규산염 사면체라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얘네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 근데 규산염 광물 한번 볼래? 핑크색인 장석도 있고 옥색인 감람석도 있고 반짝거리는 석영도 있어. 이 이외에도 되게 많은 광물이 있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양하게 붙였거든.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 가장 마지막 줄에 있네. 여기 장석, 석영,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여기다 밑줄 그어보자. 얘네가 각각 어떻게 생기는지는 몰라도 돼. 하지만 얘네가 신기하게 전부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거든. 그런데 신기하게 이루어진 거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뭐로? 규산염 사면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볼게. 기본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야. 그런데 얘네가 결합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 그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규산염 광물이 되는데 광물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광물이 점점 더 덩치가 키워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암석이 되는 거고, 이게 더 큰 스케일로 가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지각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단원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잖아. 그래서 지각을 쪼개봤더니 결국 규산염 사면체가 가장 기본 골격 구조다라는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 골격 구조는 한 개인데 그게 광물로 가면, 돌멩이로 가면 여러 개가 나온다니까? 왜 여러 개가 나오냐? 여기다 밑줄 그어볼게.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 원자 1개를 밑줄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 밑줄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하거든. 이게 뭔지 이따가 배울 거야. 공유결합. 와, 규산염 사면체가, 피라미드가 공유결합을 하면은 되게 다양한 규산염 광물이 된다라는 건데 얼마나 다양한 광물이 되는지 영상으로 보여줄게. 규산염 광물은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결합된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구조로 하는 광물입니다. 규산염 사면체는 산소 원자를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다양한 모양의 결합 구조를 형성합니다. 자, 보이니? 규산염 사면체 피라미드 모양을 이렇게 여리게 표시해줬고 각 꼭지점에는 산소 원자가 둘레둘레 4개가 있고 가운데 콕 박혀있는 게 규소다. 얘를 규산염 사면체다 라고 하는 거지. 얘네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광물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한번 봐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결합 방식에 따라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얘가 바로 규산염 3연체야. 규산염 3연체를 위에서 바라보면은 꼭지점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4개를 표시한 거야. 그리고 가운데 파란 애가 규소라고 표현한 거야. 얘가 이렇게 각각 있으면 얘 규산염 3연체가 독립형으로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직선으로 쪼르르르륵 이어져 있으면은 단사슬, 두 줄로 이어져 있으면 복사슬. 우리 영어에서 단수, 복수할 때 그걸 단복이라고 표현한 거야. 두 줄로 이어져 있으면 복사슬로 이어져 있네. 얘가 얇은 판때기 모양으로 합쳐져 있으면은 판상이다. 판 모양 상자야. 판 모양. 그 다음 얘가 그물 모양, 그물 망자를 써서 그물 모양으로 합쳐져 있다. 그러면 망상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거 하나가 규산염 3연체인데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어때? 기본 골격은 똑같아. 뭐라고? 규산염 3연체라고. 내가 규산염 3연체 하면 머릿속에 피라미드 모양 떠올라야 된다. 기본 골격은 규산염 3연체라고. 그런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다 다른 암석이 만들어진, 다 다른 광물이 만들어진 거지. 얘네가 덩치를 키우면 암석이 되는 거고, 얘네가 덩치를 더 키우면은 지각이 되는 거야. 얘네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름도 이렇게 다 다르게 붙여준 거지. 자, 이걸 필기해 볼게. 이게 다른 교과서에는 전부 다 규산염 3연체가 어떤 구조로 합쳐져 있으면 어떤 돌멩이가 되는지 명칭을 같이 세트로 외우는 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우리 교과서에만 그게 빠졌어. 이걸 놓칠 수 없지? 모의고사에는 항상 잘 나오는 단골 문제거든. 그래서 필기하도록 할게. 그림은 몰라도 돼. 시험에서도 그림을 내진 않아. 왜냐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항상 흑백으로 나오니까 이 돌멩이가 뭐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구조인지만 파악하면 돼. 자, 필기 해보자. 장석과 석영 있지? 장석과 석영. 자, 장석과 석영은 규산염 3연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망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필기해보자. 망상 구조. 망상이라고 적자. 그물 망자야. 그물 모양으로 규산염 3연체가 합쳐져 있다는 뜻이다. 흑운모는 어떤 모양이라고? 판 모양이라고. 판상 구조 적자. 판상 구조. 그래서 흑운모 생긴 거 한번 볼래? 얘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 슬라이스 모양으로 생겼어. 실제로 흑운모가 깨질 때는 판 모양으로 깨진다고 하더라고. 또 그 다음에 각섬석. 각섬석은 복사슬 구조. 두 줄로 되어 있거든. 규산염 3연체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 복사슬 구조 적자. 그 다음 휘석. 휘석은 한 줄로 되어 있네. 휘석은 단사슬 구조.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온 약간 녹색빛, 연두색빛의 감람석이라는 돌은 독립형 구조. 독립형 구조. 자, 필기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휘석인지는 말을 안 해줘. 어떤 규산염 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단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사슬 구조로 규산염 3연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림을 외울 게 아니라 구성되는 그 방식과 돌멩이 이름을 세트로 외워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아래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보자.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 복습해볼까? 가장 기본 골격이 뭐라고? 규산염 3연체라고. 그 다음은 뭐라고? 규산염 광물. 여러 가지 배웠다. 광물 여러 개. 이게 합쳐지면 암석. 이게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지각이 되는 거야. 그럼 1번에서 물어보는 건 암석이 뭐로 이루어졌냐니까 바로 이 전 단계를 얘기하면 되겠다.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되겠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도 돼. 보통 이런 걸 물어보는 건 바로 전 단계를 물어보는 거거든. 사실 뭐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뭐로 이루어졌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 골격인 규산염 3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2번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원소 두 가지를 써보자. 자, 두 가지. 원소 기호로 써볼까? 외우고 있어? 옳지. 산소와 규소. 산소는 8번, 규소는 14번이다. OSI 적어주자.
3번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규산염 삼연체를 만들어보자. 우리는 안 만들게. 너희가 집에서 만들어봐. 59쪽 보면은 그 남자애랑 여자애랑 웃고 있는 남자 여자애 보이니? 얘네 보면은 뭐 뻥튀기로도 만들고 뭐 과일로도 만들고 하는데 집에서 심심하면 만들어봐. 주의할 점은 뭐냐? 산소가 더 많아야 돼. 규소는 하나고 산소는 여러 개니까. 그래서 산소와 규소를 구별하기 위한 뻥튀기 적어도 2종류의 색깔은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책은 넘기지 말고 우리 59쪽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 뭐냐면 맨 위쪽에 맨 위쪽은 아니고 여기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한다. 공유결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못했잖아. 공유결합이 뭔지 말해줄게.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 단원을 한번 복습해 볼게. 기억이 나면 안 적어도 되고 기억이 안 나면 따로 필기를 하세요. 자, 원자라는 애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핵은 여기 가운데 딱딱한 애를 얘기하는 거고 전자는 주변에 돌고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 근데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갖는다. 전기적 성질을 띈다. 라고 알아뒀을 거야. 그런데 핵 자체가 플러스는 아니야. 핵은 이 딱딱한 껍질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 안에 있는 애의 요소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 이 안에 있는 애 중에 누구 때문에 플러스가 되냐. 바로 핵을 확대해보니 양성자라는 애가 있네. 말 그대로 양수, 음수할 때 그 양이야. 양성자라는 애 때문에 플러스를 띄고 전자는 뭐 얘 자체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우리 아까 수소가 1번이라고 했었지. 왜 1번이냐? 핵 안에 있는 양성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1번이야. 그래서 여기 빨간색을 핵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양성자가 한 개 들어서 1 플러스다라고 적은 거야. 이걸 다 그릴 필요는 없고 통합과학 C 선생님이랑 잘 배울 테지만 우리 33쪽 가볼래? 책 33쪽? 거기 가면 이게 다 그려져 있어. 수소 뭐 애들 다 그려져 있어. 그럼 아까 우리 2번은 누구라 그랬지? 그릴 필요 없고 그냥 33쪽 훑어보면 돼. 2번은 헬륨이라 그랬잖아. 얘 왜 2번일까? 그치. 핵 안에 양성자가 2개이기 때문에 2번이야. 그럼 또 리튬 33쪽에 있다. 얘 왜 3번일까? 핵 안에 있는 양성자가 3개이기 때문에 3번이었던 거지. 나트륨은 왜 11번? 핵 안에 양성자가 11개니까 11번이었던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전자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통합과학 B 시간에는 전자에 대해 공부할 거야. 자, 전자는 이 핵 주변을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파란 애를 뜻하는데 수소 볼래? 전자 몇 개야? 1개. 1번이어서 전자도 1개야. 헬륨 2번이지 전자 몇 개일까? 파란색 몇 개? 2개. 리튬 3번이었지? 전자 3개. 나트륨 11번이었지? 전자 몇 개일까? 이거 다 세봐. 11개 나와. 그래서 원자 번호를 알면은 전자도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33쪽을 캡처해서 보여줬다. 뭐 아무거나 하나 찍어볼까? 플로우린 9번이네. 양성자, 핵 안의 양성자가 9개여서 얘는 9번이야. 그럼 전자 몇 개일까?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전자도 9개야. 원자 번호를 알면 전자의 개수도 알 수 있다. 근데 얘들아 전자 생긴 거 잘 봐봐. 어느 애는 전자가 이걸 껍질이라 그러거든. 내가 껍질을 한번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요거 하나가 껍질이야. 껍질. 이상하지 않니? 어느 애는 껍질이 1개고 수소, 헬륨 같은 애는 껍질이 1개고 리튬, 베릴륨, 붕소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껍질이 2개야. 세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은 껍질이 3개야. 왜 얘네가 껍질이 1개, 2개, 3개로 달라지냐? 이 껍질에는 용량 제한이 있어. 용량 제한. 왜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사람이 무한정으로 탈 수 없잖아. 엘리베이터마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용량이 있어. 몇 킬로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제한이 있다고? 이 껍질도 그런 제한이 있어. 핵이랑 가까운 껍질일수록 첫 번째, 그 다음 껍질은 두 번째, 그 다음 껍질을 세 번째 껍질이라고 하거든. 각 껍질마다 용량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 그 용량의 규칙에 따라서 껍질을 채우거든. 자, 전자는 핵 속 양성자 수, 원자 번호와 같은 개수를 가지는데 자, 너희 필기할 필요 없어. 이따가 내가 필기할 거 따로 얘기해 줄 거야. 수소는 1번, 탄소는 6번, 마그네슘은 12번이래. 그렇다면 얘 안쪽 껍질부터 차곡차곡 전자를 채우고 아까 전자의 용량이 있다 그랬지? 요건 외워야 돼. 288. 자, 따라해 볼래? 288. 첫 번째 껍질은 용량이 2개밖에 못 들어가. 전자가. 두 번째 껍질은 8개 들어가. 세 번째 껍질도 8개까지 들어가.
쌤, 네 번째 껍질은요? 네 번째 껍질부터는 통합과학 B에서 배우지 않을 거야. 288 요 순서대로 외워볼게. 자, 그러면 각 껍질을 다 채우면 원자들은 안정감을 느껴. 그런데 각 껍질을 다 못 채우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부족한 수만큼 공유결합을 하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따가 말해줄게. 필기할 필요 없어. 우리 지금 갑자기 이 공유결합을 왜 배우냐면 규산염 삼연체가 우리 그 페이지 59쪽에서 규산염 삼연체가 공유결합을 한대. 근데 공유결합이 뭔지 몰라서 여기까지 지금 돌아온 거야. 전자는 원자 번호대로 그 개수를 갖고 있는데 그 전자를 채울 때 첫 번째 껍질부터 2개, 8개, 8개 순서대로 채운다고. 그런데 각 껍질을 288로 다 채우잖아? 그럼 전자가 안정해져. 스스로 만족해. 그런데 각 껍질을 다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거잖아? 그 부족한 수만큼 공유결합을 해. 이게 뭔 얘기인지 얘기해 줄게. 자, 수소, 탄소, 마그네슘을 원자 번호는 1, 6, 11에. 적지 않아도 돼. 이따가 필기할 거 따로 정리해 줄게. 그렇다면 얘 왜 번호가 1, 6, 12일까? 그치. 양성자의 수가 1개, 6개, 12개니까 1번, 6번, 12번이었겠지? 그렇다면 전자의 수도 몇 개? 1개, 6개, 12개였을 거야. 그런데 전자를 6개다 라고 쓰지 않을래. 왜? 전자는 껍질 용량이 있거든. 껍질 용량 외워볼까? 2, 8, 8. 자, 첫 번째 껍질부터 채워 나가는 거야. 탄소가 6개니까 전자가 6개를 갖고 있을 거야. 전자를 6개 갖고 있을 거야. 그런데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라고 적을게.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남은 4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2 플러스 4 이렇게 적으면 바로 첫 번째 껍질엔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엔 4개가 들고 있다를 표현한 나만의 방식이야. 그래서 실제 탄소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 탄소는 6번인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이렇게 4개를 그리는 거야. 자, 그럼 마그네슘도 한번 해볼까?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전자 몇 개? 12개. 근데 12개가 첫 번째 껍질에 우르르 다 못 돌아. 왜? 용량이 있으니까. 288 생각하면서 채워볼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10개. 10개 돌 수 있을까? 아니지. 2 플러스 10이라고 쓰면은 전자 12개가 맞긴 한데 두 번째 껍질에 10개까지 못 들어가. 두 번째 껍질엔 8개밖에 못 들어가. 따라서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쓰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껍질까지 가야 되는 거야.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그래서 2 더하기 8 더하기 2 하면은 총 12개 맞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란 뜻이야. 그래서 실제 그림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2,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를 그리면 완벽하게 잘 그린 거지. 자, 연습을 시킬 거야. 288 외우자. 288. 그러면 얘네 중에 안정한지 한번 살펴보자. 자, 수소 안정하니? 아니지. 껍질을 다 채워야 안정하다니까. 얘 껍질 1개까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채워야 안정하잖아. 얘 지금 불안정해. 불안정해. 몇 개가 부족하니? 1개가 부족하지. 현재 1개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만땅이잖아. 따라서 1개가 부족하니까 1개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부족한 만큼 공유결합. 다시. 자, 탄소 보자. 탄소는 첫 번째 껍질은 안정하지. 왜?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 채우면 안정하니까 첫 번째 껍질은 안정해. 하지만 두 번째 껍질은 불안정하네. 왜?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채워야 안정한데 얘는 4개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몇 개 부족해? 4개 부족하지. 부족한 만큼 공유결합한다니까 4개를 공유결합할 거야. 탄소는. 마그네슘은 2 더하기 8. 얘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은 다 채워서 안정하네. 세 번째 껍질이 안정하지 못하네. 세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채워야 안정하는데 2개밖에 없잖아. 몇 개가 부족해? 6개가 부족해. 부족한 만큼 공유결합. 얘는 마그네슘은 6개 공유결합을 할 거야. 공유결합을 6개 한다. 어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자, 이제 필기 시작할 거야. 우리는 수소, 탄소, 마그네슘은 안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 59쪽으로 오세요. 59쪽. 59쪽 맨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지? 거기다가 2줄 필기할 거야. 규소와 산소만 필기할 거야. 왜 얘만 필기하냐? 규소와 산소가 바로 지각을 이루는 주요 구성 물질이니까 규소랑 산소만 분석해보자. 그때 얘네 번호 알아야 돼. 규소 몇 번? 14번. 산소 몇 번? 8번. 번호 알아야 돼. 그래야 전자가 몇 개인지 알지. 규소는 14번이니까 전자 몇 개? 14개.
산소는 8번이니까 전자 몇 개? 8개. 자, 그러면 288 기억하면서 전자 배치를 써보자. 규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첫 번째 껍질 만땅이 2개니까.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야 돼? 나머지 12개 다 들어가나? 아니지. 두 번째 껍질에 12개 다 못 채워 넣잖아. 8개가 만땅이잖아. 8. 어쩔 수 없이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2 더하기 8 하니까 10개까지는 채워졌고 나머지 몇 개? 4개가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얘 불안정하지? 불안정한 거 동그라미 쳐볼까?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은 만땅 채웠으니 안정하니까 체크 안 할게. 세 번째 껍질 불안정하다. 다 채우면 안정하지만 다 못 채우면 부족하니까 불안정하다 그랬잖아. 불안정한 거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 얘 부족하면 부족하니까 공유결합 하겠네. 부족한 수만큼. 자, 얘 현재 4개야. 만땅 몇 개여야 안정되지? 8개여야 안정돼. 몇 개 부족해? 4개 부족해. 부족한 만큼 공유결합. 따라서 부족한 게 4개니까 공유결합 4개 한다 라고 쓰면 되겠네. 이건 필기하는 거다. 자, 같은 방식으로 산소 해볼까?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 8번. 전자 몇 개? 8개. 채워보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 6개 돌겠다. 그래야 2 더하기 6해서 8개가 되지. 얘는 세 번째 껍질까지 갈 필요가 없지. 2 더하기 6으로 모든 8개의 전자를 다 두 번째 껍질까지 돌렸어. 자, 부족한 껍질에 동그라미 쳐볼까? 첫 번째 껍질은 2개니까 안정. 두 번째 껍질은 8개 못 채웠으니까 불안정하네. 동그라미 치자. 몇 개 부족하니? 2개 부족하지. 8개가 만땅이니까. 따라서 부족한 만큼 공유결합 2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간 부분이 있었지.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한다. 공유결합을 한다. 왜 공유결합을 해? 현재 안정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니까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공유결합을 몇 개 하는지도 나와 있어. 공유결합을 규소는 4개 하고 산소는 2개 한대. 그게 그림에 나와 있다.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여기 산소 규산염 3연체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지? 자, 여기 규소 묘자 규소. 규소한테 막대기가 몇 개 뻗어나와 있니? 하나, 둘, 셋, 넷. 4개 뻗어나와 있는 거 보이니? 왜 얘는 막대기가 4개 뻗어나왔을까? 공유결합을 4개 하고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4개 뻗어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산소는 산소 기준으로 팔이 몇 개 뻗어나와야겠어? 2개 뻗어나와야겠지? 왜? 공유결합 2개 한다고 알아냈으니까. 그런데 산소를 보니까 산소는 산소 기준으로 팔 1개밖에 안 뻗어있네? 왼쪽 산소 볼까? 얘도 1개? 얘도 1개? 뭐야? 쌤, 왜 산소는 팔이 1개밖에 없어요? 공유결합 2개면 팔이 2개 뻗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얘는 규산염 3연체 1개만 그려서 사실 이쪽에 팔이 1개씩 더 있거든? 산소 기준으로 팔 1개, 2개. 이산소 기준으로 팔 1개, 2개.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런데 규산염 3연체 이 피라미드 모양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옆에 애를 잘라내고 보여주다 보니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옆에 그림을 보면은 빨간색이 산소지? 빨간색 산소. 요 산소 기준으로 1개, 2개. 팔 2개 뻗어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게 바로 공유결합을 2개 한다는 증거야. 또 다른 애도 볼까? 얘 볼까? 얘 산소? 팔 몇 개 뻗어나와 있어? 2개 뻗어나와 있지. 공유결합 2개 하고 있는 거야. 뭐 실리콘도 볼까? 규소는 회색이지? 규소는 팔 몇 개 뻗어나와야 돼? 공유결합 몇 개 해야 돼? 4개. 4개 뻗어나와 있나 볼까? 하나, 둘, 셋, 넷. 실리콘 하나 기준으로 공유결합 4개, 팔 4개. 산소 하나 기준으로 공유결합 몇 개? 2개, 팔 2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실 여기 산소도 팔 하나, 2개가 뻗어나와 있어야 맞는데 여기다가 팔 2개를 그리면 우리가 규산염 3연체 그 피라미드 모양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산소에 팔을 하나씩 생략했을 뿐이야.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 우리 이제 왜 공유결합 하는지 알겠지? 껍질에 용량이 있는데 그 껍질의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불안정한 수만큼, 부족한 수만큼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규산염 3연체는 부족한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서로 공유결합을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59쪽이고 60쪽으로 넘어가서 필기를 해볼게. 60쪽으로 넘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원소들의 기호와 번호와
전자 구조를 알아야 돼. 이 6개는 필기를 따로 할 거야. 어디다 필기하면 되냐면 60쪽 맨 위에 보면은 왼쪽에 공간이 남아있지?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원자들을 분석해서 공유 결합을 총 몇 개 하는지 적을 거야. 자, 같이 해볼 거야. 자, 60쪽 위에다가 필기 시작하자. 6줄. 자, 첫 번째 줄은 수소를 적자. 수소 외워야 돼. 1번 H 수소, 2번 헬륨 He, 6번 탄소 C, 7번 질소 N. 외워야 된다. 이 질소가 왜 과자봉지 사면은 안에 질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잖아. 그 질소야. 7번 질소 N. 8번 산소 O. 17번 CL. 예, CI 아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고 두 번째부터는 그 소문자기 때문에 CL이야. 17번 CL. 왜 얘네만 가지고 연습하냐면 통합과학 B에서 나오는 애들이 이게 다거든. 모든 애들을 다 외울 필요 없어. 원자기호 다 외우는 건 통합과학 C 선생님이랑 같이 해라. 통합과학 B에서는 요 6개만 알아도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어. 이 6개는 무조건 외우고 갈게. 자, 따라와봐. 1번 수소. 1번이야. 전자 몇 개일까? 1개. 288 용량에 맞춰서 전자를 써볼까? 첫 번째 껍질에 1개 돈다. 끝. 자, 2번 헬륨. 2번이니까 전자 몇 개? 2개. 따라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돌고 땡. 6번 탄소. 6번이야. 전자 몇 개? 6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돌아? 2개. 밖에 못 돌지.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만땅이니까 용량이. 그렇다면 나머지 4개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 돌리면 되겠다. 2 플러스 4라고 쓰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이렇게 돌린 걸로 이해하자. 7번 질소 전자 몇 개? 7개. 첫 번째 껍질에 2 더하기 두 번째 껍질에 5 하면 2 더하기 5 해서 7개의 전자 모두 배치 완료. 산소도 적어볼까? 8개니까 전자 8개. 첫 번째 kop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자, 용량 까먹은 거 아니지? 288이다. 288. 17번 염소. 와, 얘 17번이니까 전자가 6개나 있네. 해보자. 2 더하기 8 더하기 여기까지 했는데 전자 10개까지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자 17개가 배치가 안 됐네.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껍질까지 가는 거야. 세 번째 껍질에 7개. 2 더하기 8 더하기 7 하면 17개를 모두 다 배치한 거겠다. 자, 여기에 전자 배치 완료했으면 부족한 용량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한 불안정한 전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맞겠다. 보고 적지 말고 너희가 생각해서 부족한 애를 체크해보자. 수소. 첫 번째 껍질엔 2개가 만땅인데 1개밖에 없으니까 부족하지. 부족한 만큼 공유결합 하겠지? 몇 개 부족해? 1개. 그렇다면 공유결합 1개 하겠다. 그래서 수소를 그릴 때 막대기가 수소한테서는 1개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이따가 보여줄게. 두 번째 헬륨은 얘 부족하니? 아니, 얘 첫 번째 껍질에는 용량이 2개가 만땅인데 완벽하게 2개 갖고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지 않으면 공유결합도 하지 않아. 얘는 패스하고 넘어갈게. 탄소, 얘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불안정하지. 첫 번째 껍질은 안정하지만 두 번째 껍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 몇 개 부족해? 두 번째 껍질은 8개 만땅인데 4개밖에 안 갖고 있어? 그렇다면 4개 부족해? 부족한 만큼 공유결합 4개 하는 거야. 얘가 현재 4개를 갖고 있어서 4개를 공결합하는 게 아니다. 4개를 갖고 있어서 부족한 게 4개니까 4개 결합하는 거야. 질소는 얘 불안정하지. 따라서 몇 개 부족해? 3개 부족하지. 두 번째 껍질은 만땅에 8이니까 현재 5개밖에 없으면 3개 부족해. 따라서 공유결합 3개. 산소는 6개 갖고 있어.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해. 그럼 공유결합 2개. 부족한 만큼 공유결합이다. 염소는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은 안정한데 세 번째 껍질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네. 따라서 세 번째 껍질은 공유결합을 하겠지? 몇 개 할까? 1개 부족하니까 1개 결합하겠네. 그럼 얘네를 그림 그릴 때 막대기가 몇 개 빠져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돼? 자, 페이지 60쪽과 61쪽을 한번 볼게. 자, 여기에 탄소, 산소, 질소, 수소가 나와 있어. 탄소 볼까? 탄소? 탄소. 우리가 여기다 필기해놨지? 탄소는 공유결합 4개를 한대. 그러면 막대기가 4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어?
자, 탄소를 까만색으로 표현했네. 요 까만 애가 탄소인가 봐. 60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탄소 기준으로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빠져나와 있어. 맞게 잘 그린 거야. 자, 다른 탄소도 볼까? 요 다른 탄소 막대기 하나, 둘, 셋, 네 개 빠져나와 있으니까 그림 잘 그린 거지. 또 볼까? 산소 볼까? 산소? 아니, 질소 볼까? 질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네. 질소는 공유결합 3개래. 공유결합 3개라는 뜻은 막대기가 3개 빠져나오게 그려야 된다라는 뜻이야. 하나, 둘, 셋. 여기 질소도 볼까? 하나, 둘, 셋. 어때? 다 잘 그려져 있지? 산소도 볼까? 산소는 공유결합 2개라고 분석해놨네. 산소는 빨간색으로 표현했어. 산소 기준으로 막대기 하나, 둘 빠져나와 있고, 산소 기준으로 막대기 하나, 둘, 산소 기준으로 막대기 하나, 둘 빠져나와 있는 거 맞지? 마지막 염소도 보자. 염소 녹색으로 볼까? 염소는 7개여서 공유결합이 1개. 공유결합 염소 기준으로 이건 61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다. 염소 기준으로 막대기 1개. 염소 기준으로 막대기 1개. 오른쪽 염소도 막대기 1개. 여기 염소도 1개. 어때? 모두 다 잘 그려져 있지? 얘네가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다 공유결합에서 부족한 개수를 따지고 공유결합 개수만큼 막대기가 빠져나오게 잘 그린 거야. 이해되지? 자, 그때 60쪽 볼게. 자, 우리 59쪽에서는 지각에 대해서 배웠어. 지각을 쪼개면 뭐? 규산염, 주각을 쪼개면 암석, 암석 쪼개면 규산염 광물, 광물 쪼개면 규산염 삼연체라는 귀여운 피라미드 모양이 나왔잖아. 생명체도 지각과 비슷하게 쪼개잖아? 그러면 결국 규산염 삼연체처럼 하나의 그 기본 골격이 나와. 그걸 배울 거야. 그림은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3가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밑줄 그을래? 60페이지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그래서 얘를 뭐 중학교 때 단탄지 뭐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야. 탄단지 이렇게. 얘네가 어떻게 생긴지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얘네가 공유결합을 각각 몇 개 하는지는 알아야 돼. 그걸 알려면 번호와 원자 기호를 알아두는 게 좋겠지? 자, 테스트 스스로 테스트를 하면서 적어볼까? 탄소는 뭐였지? 6번 C. 6번 C. 산소는 8번 O. 질소는 7번 N. 알면 안 적어도 되고. 수소는 1번 H.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렇게 생겼어. 근데 신기하게 우리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뭐 되게 많아. 뭐 물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만 본 거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근데 얘네 잘 생긴 거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 이루어진 거는 요거 4개가 끝이야. 요거 4개가 끝이야. 마치 지각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지각도 아까 뭐 석영, 감람석, 휘석, 장석, 흑운모 뭐 되게 많고 광물이 많았잖아. 하지만 그거 이루어진 거는 결국 뭐였니? 피라미드 모양의 규산염 삼연체 하나였잖아. 생명체도 마찬가지야. 생명체도 지각이랑 되게 비슷하게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거 이외에도 더 많아. 그런데 얘네를 분석해보면 결국 요 4개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요 4개를 외울 거야. 그리고 특히 요것도 기억해놔라. 단탄지 중에 요 파란색, 즉 질소를 파란색으로 표현했거든. 질소가 들어간 건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 뭐야? 단백질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질소가 별로 없거든. 근데 단백질만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 얘를 이런 식으로 가려놔. 이게 단백질인지 말을 안 해줘. 이게 단백질인지 말을 안 해줘. 이걸 이렇게 가려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걸 가려놔. 그래 놓고 얘 뭐니? 막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거 물어볼 때 가장 힌트가 되는 애가 누구냐? 바로 질소야. 질소. 딱 봤는데 질소가 들어가 있다. 여기 공유결합 3개 하는 질소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얘가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애들이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 얘기해 줄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야. 쌤, 이 부분 좀 이상해요. 여기. 탄소 하나가 6번이니까 전자 배치가 2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건 이해해요. 그래서 부족한 게 4개니까 막대기가 탄소 몸에서 4개가 빠져나오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지질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탄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빠져나온 게 보이는데 단백질에서는 조금 이상해요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많아. 볼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 단백질의 탄소는 하나, 둘, 셋, 4개가 빠져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2개가 빠져나와. 요거 이상한 거 아니냐. 조금 특이하지만 이상한 건 아니야. 이럴 때도 있어. 1개가 빠져나와도 되고 2개가 빠져나와도 되고 3개가 빠져나오는 것도 있거든. 이따 보여줄게. 어쨌건 탄소 입장에서는 공유결합을 4개만 하면 안정화되는 애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져나와도 이렇게 2개 한꺼번에 빠져나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할게. 자, 그래서 이 공유 결합에 아까 1개가 빠져나와도 되고 2개가 빠져나와도 되고 여러 개가 빠져나와도 되거든. 그 예시를 보여줄게. 이거 절대 적지 마라. 이거는 내년에 이과 애들만 화학 원 배우는 애들만 배우는 거고 우리는 전혀 알 필요 없어. 그냥 한번 보라고 보여주는 거야. 자, 탄소는 막대기가 4개 빠져나와야 된다고 했지. 공유 결합 4개 해야 된다 그랬어. 왜? 탄소는 6번이니까 전자 배치가 2 플러스 4야. 따라서 4개가 부족하니까 4개 빠져나와야 돼. 탄소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얘도 탄소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 그럼 이것도 괜찮냐? 얘도 괜찮아. 탄소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얘도 괜찮아. 얘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이랑 두 줄이랑 다르지. 이거를 칭하는 명칭이 있다. 우리 교과서에 있다가 61쪽에 밑줄 그을 건데 이렇게 한 줄은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 두 줄은 이중 결합이라고 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이게 어디 있냐? 61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따가 같이 밑줄 그어 볼게. 또 이런 애도 있어. 탄소가 왜 이래? 자, 탄소가 막대기가 4개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보니 여기는 삼중이란 말이지. 요거는 또 삼중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단일, 이중, 3중까지 있어. 4중은 없다더라. 4중은 없대. 단일, 2중, 3중까지 있어. 자, 그래서 60쪽 해볼게. 우리 58, 59쪽에서는 지각을 배웠잖아. 이제는 생명체를 배우는 거야. 자, 밑줄 그어볼게. 생물의 몸은 단백질, 물, 지질, 탄수화물, 무기염류. 요것도 밑줄 그어줄래? 여기 맨 위에. 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무기염류. 사실 물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물, 단, 지, 탄, 무 중에서 우리는 60쪽에서 뭘 배울 거냐? 바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만 배울 거고 단탄지만 배울 거고 그림으로 단탄지만 나왔어. 그런데 얘를 쪼개보니까 결국 4가지 원소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게 뭐라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외워야 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자, 이렇게 외우면 너희가 잘 안 외워지겠지? 외우는 방법 말해줄게. 자,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다가 원자 기호 적어볼래? 자, 스스로 외웠는지 확인하면서 적어보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자, 써보니까 아래 CHON 있지? 얘 외우기 편하게 한 단어로 얘기해볼까? 마치 얘가 한 단어인 것처럼. 마치 우리 교촌 치킨에서 촌 발음하듯이 바로 촌이라고 외우면 되겠다. 촌. 너희 교촌 치킨 한 달에 얼마나 시켜 먹어? 내가 치킨 많이 시켜 먹는 가장 판매율 랭킹을 봤거든. 교촌 치킨이 압도적으로 1위더라. 진짜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1위더라. 왜 교촌 치킨이 1위일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이 결국 CHON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린 교촌이 챙길 수밖에 없는 거지. 땡길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얘를 교촌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어디 가서 우리 몸이 교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안 돼. 얘는 이 CHON을 합쳐서 뭐라 부를 거냐?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부를 거야. 자, 명칭 외워놔. 탄소화합물.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물도 탄소화합물이고 이걸 탄소화합물을 통해서 우리는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쓰고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네. 자, 다 복습해 볼게. 지각을 이루는 가장 기본 골격체 이름이 뭐였어? 피라미드 모양 그거 이름 뭐였어? 규산염 삼연체. 오케이? 그렇다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골격은 뭐라고?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물론 탄소화합물 쪼개면 더 작은 것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외우자. 자, 60쪽 아래 한번 볼까? 화합물 가나다에서 가나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야. 여기에서
공통으로 중심이 되는 원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라고 나왔네. 자, 얘는 바로 탄소야. 탄소. 탄소. 탄소야. 왜 탄소냐? 한번 그림을 볼까? 자, 이 그림 봐봐. 탄소를 까만색으로 표현했거든. 다 탄소가 중심으로 돼 있고 곁다리로 HON이 들어가 있어. C가 중심이야. 탄소가 중심이고 나머지 HON이 곁다리로 있어. 탄소화합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탄소가 중심이 돼서 이름을 탄소화합물이라고 붙인 거거든. 산소가 중심이 됐으면 산소화합물이라고 붙였겠지.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 자, 왜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중심이 될까?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면 알 수 있어. CHON을 60쪽 왼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지? 자, CHON 4개를 적고 이거를 전자를 분석해 보자. 전자 배치해 보자. 288 기억하면서 전자 배치할 거야. 6번 탄소. 전자 배치 어떻게 될까? 2 플러스 4 하면 되겠네. 수소는 1번이니까 1. 산소는 8번이니까 2 플러스 6. N, 질소는 7번이니까 2 플러스 5. 자, 전자 배치 이거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부족한 애들한테 동그라미 쳐볼까? 오우씨, 다 부족하네. 부족한 개수만큼 공유결합한다. 부족한 개수, 공유결합 개수 적어보자. 탄소는 공유결합 몇 개? 4개. 산소는 공유결합 몇 개? 1개. 얘는 첫 번째 껍질이니까 2개만 땅이라 1개밖에 부족하지 않아서 공유결합 1개 한다. 산소는 공유결합 몇 개? 8개만 땅인데 6개밖에 없으니까 공유결합 2개 부족, 2개 공유결합. 질소는 3개 부족하지? 3개. 자, 몇 개가 부족한지 전자 배치를 하면서 알아야 돼. 자, 따라서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왜 탄소가 대장인 줄 알겠니? 왜 이 4개 중에 탄소가 대장인 줄 알겠어? 탄소는 공유결합을 4개나 할 수 있어. 1개, 2개, 3개? 아, 공유결합 별로 못하지? 공유결합이란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막대기가 본인의 몸에서 몇 개 나오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탄소는 하나 그려놓잖아? 막대기가 4개나 나올 수 있어. 산소는 띨렁 1개 나와. 산소는 고작 2개. 질소는 그래봤자 3개밖에 안 나와. 누가 더 몸을 확장시키고 누가 더 크게 본인의 영역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 4개 중에 탄소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 몸은 촌, CHON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몸을 확장시키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원소는 탄소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네. 가와 다에서 공통으로 중심이 되는 원소가 탄소고 그 까닭은 공유결합을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아래 문제 나왔다. 세 원소 중 가장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기에 유리한 원소는 탄소인 거야. 탄소. 자, 그리고 몇 가지의 용어를 하나 적어볼게. 자, 방금 필기한 여기에다가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안정되지 않고 불안정한 애들, 만땅 채우지 못해서 불안정한 애들, 요런 애들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다. 어떤 명칭이냐? 적어봐. 원자가 전자라고 해.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자, 이거 원자가 띄고 전자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면 안 돼. 원자가 전자. 자, 이 뜻은 뭐냐? 부족함을 느끼는 애들이야. 부족함을 느끼는 애들. 자,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첫 번째 탄소. 원자가 전자 몇 개입니까? 4개. 수소. 원자가 전자 몇 개입니까? 1개.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야? 대답 6개. 2개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첫 번째 껍질 만땅으로 2개 다 채워서 안정된 상태니까 원자가 전자가 아닌 거야. 산소는 원자가 전자 6개.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질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공유결합은 몇 개? 3개. 자, 원자가 전자와 공유결합을 구별해야 된다. 원자가 전자랑 공유결합 합하면 몇 개? 만땅이 되는 거지. 8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원자가 전자와 공유결합 개수를 합치면은 만땅이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61쪽에 나오는데 밑줄 긋고 끝내보자. 자, 탄소. 두 번째 줄 탄소 밑줄 그어줄래?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4개 밑줄. 원자과 전자가 4개.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4개면 공유결합 몇 개 할 수 있어?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밑줄.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를 갖고 있으므로 원자당 하나당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쌤, 근데 왜 최대란 말이 나와요? 예, 공유결합 그냥 4개 아니에요? 꼭 최대란 말 붙여야 돼요? 이거는 나랑은 배우지 않을 건데 나중에 화학 원에 가면은 얘가 3개를 할 때도 있고 뭐 2개를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 우리는 공유결합 4개라고 이해할게. 그래서 아래 볼래? 아래는 C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막대기가 4개가 나왔어. 그 막대기 하나에 HHHH 꽂으면 CH4라는 메테인이라는 애가 된대. 그런데 꼭 H만 꽂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 아까 Cl이라는 애도 공유결합 1개 하고 싶어하는 애였거든. 공유결합 1개. 따라서 막대기 1개가 필요한 염소를 여기다가 Cl을 꽂아줘도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얘 봐봐. 탄소를 중심으로 놨더니 세상에 H를 4개 꽂을 때도 있고 H 3개에 Cl 하나, H 2개, Cl 2개 또는 다 Cl로 이렇게 변형꼴이 너무 많은 거야. 왜 탄소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알겠지? 따라서 우리는 이런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탄소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탄소는 3개의 공유결합을 하는 질소나 2개의 공유결합을 하는 산소나 1개의 공유결합밖에 못하는 수소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림들은 탄소가 얼마나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거지. 또 탄소는 그러면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탄소는 꼭 수소나 염소 이런 애들하고만 결합 가능하냐? 뭔 소리야? 탄소는 지네끼리도 얼마나 결합을 잘하는데 다른 탄소와도 잘 결합한다. 그래서 탄소끼리 쭉 늘어서 있으면은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 얘 탄소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규칙에 맞춰서 잘 그렸네. 얘도 하나, 둘, 셋, 넷 무슨 사슬, 고리, 가지 달린 이중결합, 삼중결합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지.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중, 삼중이어도 괜찮아. 막대기가 하나, 둘, 셋, 4개만 나오면 탄소는 공유결합 잘 한 거야. 밑줄 그어볼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 얘를 다른 교과서에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보여줄게. 얘 까만 애를 산소고 이 주변에는 그 어떤 원소를 다 결합해도 괜찮아. 따라서 왜 탄소가 주인공이 되냐? 탄소는 공유결합을 4개나 할 수 있으니까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복잡하고 덩치를 키우기에 유리하다라는 거야. 자, 61쪽 스스로 확인하기 하고 마무리할게.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하여 만든 화합물을 뭐라고 하는가? CHON 뭐라고 그랬어? 촌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지. 탄소 화합물 촌. C가 기준이다. C가 기준이고 HON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 우리 아까 얘기했지? 단백질만 질소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애들이 CHON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탄소 기준으로 CHON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그건 아니야. C가 필수야. C가 필수. 그리고 HON은 선택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특히 N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에만 들어간다는 거. C가 주인공이다. 2번 탄소 원자 1개는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니? 몇 개라 그랬어? 4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지. 왜 탄소는 결합의 종류가 다양하니? 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한 거를 완벽하게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 탄소 원자 1개당 탄소 1개 원자당 공유결합 몇 개 가능? 4개나 가능하다. 이 4개나 가능하다는 게 진짜 큰 거야. 다른 애들 수소나 산소나 질소는 1개, 2개, 3개밖에 공결합을 못하거든. 탄소가 짱일 수밖에 없는 이유지. 자, 따라서 크고 다양하고 복잡한 분자를 만들기에 탄소가 중심이 되면 유리하다라는 거야. 탄소는 1개 원자당 공유결합을 4개나 가능하니까 보다 더 크고 다양하고 복잡한 분자를 제조하기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60쪽으로 와볼게. 60쪽에서 아까 우리 요거 밑줄 그었지? 생물의 몸은 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무기염료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하고 무기염료 동그라미 쳐볼래? 물, 무기염료 동그라미 쳐봐. 물, 무기염료. 왜냐? 우리는 지금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만 배웠어.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이 뭐라고? 촌, 탄수화물이라고. 쌤,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루는 물하고 무기염료는 촌, CHON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루어져 있지 않아.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자, 물은 화학기호가 H2O야. 요 그림을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물 위에다가 적어놔라. H2O라고. 요 정도는 상식이야. 물은 H2O라고 적어놔. 수소가 2개고 산소가 1개야. 실제 이렇게 생겼거든. 수소가 2개고 산소가 1. 이렇게 생겼어. 야, 얘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안 되지. 탄소화합물은 누가 대장이야? 탄소가 대장이고 탄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 따라서 우리 몸을 이루는 물은 탄소화합물은 아니야. 또 무기염료는 어떻게 생겼는지 복잡해서 말해주진 않을게. 하지만 탄소화합물은 아니야. C가 없어.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인지 봐봐. 우리의 몸은 무조건 CHON이다. 우리의 몸은 무조건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 틀려? 틀려. 물하고 무기염료는 탄소화합물이 아니거든. 대부분 탄소화합물이긴 해. 우리 몸의 대부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은 탄소화합물이긴 해. 하지만 여기에서 가끔 낚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문제가. 생물의 몸은 탄소화합물이잖아 라고 나와. 그럴 때 우리는 끄덕끄덕 이고 있으면 안 돼. 생물의 몸은 탄소화합물이 맞기도 하지만 아닌 것도 있다. 물하고 무기염료는 아니다 라고 해야 돼. 자, 마무리. 지각하고 생명체를 왜 같은 그 단원으로 묶어놨나? 의아하게 생각했잖아. 지각은 땅이고 생명체는 몸인데. 우리 이제 공통점을 알았어. 자, 공통점 알겠니? 바로 이거야. 지각을 쪼개면 광물이 되고 광물을 쪼개면 뭔가 그 하나의 골격체인 규산염 삼연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았잖아. 얘가 어떤 식으로 뭐 단사슬, 복사슬, 판상구조, 망상구조 이렇게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광물도 만들어지고 암석도, 지각도 만들어졌듯이 생명체도 비슷한 구조란 말이야. 생명체도 물하고 무기염료 빼고는 쪼개니까 결국 탄소가 중심인, 탄소가 대장인 탄소화합물이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지각과 생명체가 뭔가 비슷한 형식이더라는 거지. 자, 요거 한번 내가 오늘 배운 거를 슬라이드 하나로 정리했거든. 요거 이해되면 오늘 수업 마스터한 거야. 자, 지각 쪼개면 뭐라고? 암석. 쪼개면 규산염 광물. 자, 이거 종류 다 생각나야 돼. 뭐 휘석, 감람석, 갑성석 다 생각나야 돼. 요걸 쪼개면 피라미드 모양의 규산염 삼연체. 규산염 삼연체가 어떤 식으로 합쳐져서 광물이 됐는지 단사슬, 복사슬 그거 다 외워야 된다. 그럼 지각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도 쪼개면 단탄지, 물, 무기염류 이런 거 많지. 근데 물, 무기염류 빼고 단탄지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탄소화합물 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탄소화합물을 더 쪼개면 뭐가 나오거든?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요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몇 쪽 나갈 거냐면 64쪽 나갈 거거든? 그거 제목이 생명체의 그 주요 구성 물질이야. 왜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 배우는지 알겠지? 우리가 지각 쪼개면 최종적으로 규산염 삼연체로 쪼갤 수 있었던 것처럼 생명체를 쪼개면 뭐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란 말이지, 이 단원을. 자, 지각과 요 그거를 단위체라고 하는데 요 이름은 몰라도 돼. 다음 시간에 나갈 거야. 그래서 요 단위체, 규산염 삼연체가 여러 가지로 엮여져서 광물과 탄소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등을 만든다.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배웠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약간의 예습해 볼게. 반복하고 다양한 결합 방식으로 얘네가 광물과 탄소화물이 되는 거야. 뭐 약간의 예습을 해보자면, 자, 이 탄소화물이 되게 많잖아.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뭐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 그 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64페이지에서는 딱 2개만 배울 거야. 단백질하고 핵산만 배울 거야. 그러면 단백질을 이루는 그 기본 골격 단위체가 있을 거고 핵산을 이루는 단위체도 있을 거거든. 그거 요 명칭이 굉장히 어려운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